자, 이분의 거짓말을 먼저 밝혀내기 전에 배경 지식이 약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인스타에다가 이런 글을 썼는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뉴스나 이런 걸 읽을 때도 이 기사에 있는 내용에 집중을 하면은 그거는 침팬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거를 썼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이돌 업계는 조직적인 바이럴 마케팅이 있어요. 일단 팬머드 때 진짜 심각하게 바이럴 마케팅이 확산이 되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팬머드 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식당도 갈 수가 없었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야 됐는데 택배 같은 것도 전부 다 집으로 오게끔 하고 그냥 학교 집 아니면은 그냥 회사 집 이렇게 그냥 갇혀 있는 그런 생활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온라인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었고 그런 이유로 쿠팡도 엄청나게 매출이 상승을 했었고 유튜브도 엄청나게 확산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진짜 현실감을 잃어버릴 정도로 온라인에 의존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이돌판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구라랑 선동으로 연명을 해왔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10중 8구 구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우리 아이돌이 엄청 지금 인기가 많다. 유명한 걸로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바이럴을 쳐가지고 애기들한테 팔아야 되니까 그 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또 순위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사재기나 뭐 아니면 뭐 불법적인 마케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정치인들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돌판이 어떻게 바이럴 작업을 하는가? 일단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걸플겔이 있죠.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VPN이랑 토르를 쓰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을 모욕하든 뭘 하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잔챙이들만 잡게 되는 거예요. 그냥 통신사 IP를 쓰거나 집에 있는 IP를 쓰는 그런 잔챙이들만 전부 다 잡게 되는 거고 이렇게 VPN이랑 토르를 써서 아예 돌려버리면 압수수색을 하건 뭘 하건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는 누구라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작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VPN이랑 토르 이렇게 쓰죠. 그렇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덕후 작업 이런 거 있잖아요. 계정을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계정을 구매를 해서 원고 같은 걸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중국으로 넘겨요. 중국 업체로. 중국에 있는 중국 작업장에서 이거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추천수 조작하고 글도 조작하고 해서 마치 이게 여론인 것 마냥. 여시도 똑같습니다. 여시도 계정 구매 가능하죠. 근데 여시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비싸기 때문에 임대도 가능합니다. 임대하는 시장도 있어요. 옛날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막 여시나 덕후 이런 데 사용하시는 여자분들이 여기는 안전해. 여기는 우리가 바이럴 작업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다 있습니다. 다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시물들이 그게 다 광고지 게시물이 아닙니다. 이미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빅히트 시절에 전과가 있었고요. 스엠은 얼마 전에도 걸렸죠. 스엠은 진짜 제대로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바이럴 대행 업체가 걸려가지고 이거 뭐 구속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3억 이렇게 썼잖아요. 뭐 블로그 작업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작업들 이런 데다가 13억을 태웠다는 게 말이 됩니까? 1억만 쓰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13억을 써버렸어요. 일반인들은 진짜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그냥 이거는 사기라고 봐야 돼요. 진짜 심각한 건데 아직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왜 이렇게 나빠졌냐면은 이게 수명이 다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DC 인사이드, 뭐 페이스북, 그다음 유튜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웹 2.0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앙화가 돼 있죠. 이거를 만드는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국가의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중앙화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중앙화되어 있는 플랫폼에서는 개개인을 일일이 다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염된 컨텐츠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DC 같은 경우에는 눈 뜨고 봐줄 만한 게시물들이 거의 없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웹 2.0이 수명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DC 인사이드다. 뭐 여시나 덕후 이런 데도 다 똑같습니다. 거기도 다 광고가 너무 많아. 제가 봤을 적에는요. 현재가 지금 과도기이긴 한데
웹 3.0이 되면은 이런 종속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이제 온라인에서 생겨나는 그런 범죄들도 아예 없어질 것이고요. 이때가 되면 정말 깨끗해질 확률이 있습니다. DC 인사이드가 예전에 한 뭐 10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개판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읽어볼 만한 그런 자료들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돌이킬 수가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 걸풀gel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너무 대놓고 해가지고 민희진 대표와 김유식 대표를 만나가지고 쇼당을 쳤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걸풀gel은 VPN을 사용할 수 없는 갤러리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VPN만 막아도 사실 어느 정도 정화는 되거든요. 근데 해외에 살고 있는 그런 한국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 퇴사자의 거짓말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짚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최종 징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리고 절차상 대표 본인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중립과 중재는 원래 처음부터 법적으로 하셨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고액 연봉 받는 대표이사직에 계시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대표이사가 하는 일이 중립과 중재였나요? 대표이사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가장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중립과 중재가 필요한 거지 대표이사는 기업의 대표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7년차 경력직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이게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네, 제가 봤을 적에 이 사람은 경력을 위조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력도 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고액 연봉을 받는 대표이사직에 계시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중립과 중재를 위해서 고액 연봉을 줄 필요는 없죠. 그냥 중립이랑 중재라는 것은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 거라서 대표이사가 판단을 했을 적에 이 사람은 우리 어도어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싶으면 그 사람을 사실 쳐내는 게 오히려 더 책임이자 의무가 맞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기업이라는 거는 그 구성원들조차도 극한의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극한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거면은 회사에 왜 나와 있는 거야? 응? 중립적이고 평등하고 공평할 거면은 그냥 집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늘 공평하고 늘 평등해. 임원회의가 무혐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앞뒤로 노력하신 점과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경고조차 거절한 편파적인 행동을 언급하고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했죠. 대표이사는 기업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편파적인 행동이 기업에 필요하다면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여성주의를 뭐 그런 걸 표방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여성주의도 집에서 하시면은 편합니다. 여성주의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도 많고 그리고 또 정치권 세력에도 많이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지 말고 그냥 여성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다닐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하고 극한의 이익을 추구하실 분들만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경력 7년 차가 이런 글을 적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거짓말이 나오는데 직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과 임의로 40% 감봉을 하는 것, 그 이유를 저희 동의 없이 공개하는 건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이거 완전 정신 나갔나 봐. 이 사람 진짜 이 글 하나만 보면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 타임라인이 있어요. 디스패치가 먼저 카톡을 공개했죠. 퇴사자에 관해서 험담을 하고 있는, 정확하게는 혼잣말로 카톡에서 뭐 인실 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고 있는 카톡을 디스패치가 어떻게 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했겠죠. 왜냐하면 사적인 카톡인데 그 사적인 카톡을 본인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뿌린 거잖아. 고르시를 하려고. 그랬더니 마치 짠 듯이 굉장히 극적인 거 마냥 퇴사자가 인스타를 개설을 해서 8월에 인스타를 개설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뭐 이렇게 해서 민희진 대표와 그 임원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기 위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민희진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분의 연봉이 나왔어요. 그죠? 왜 연봉을 공개해야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글을 썼을 적에 뭔가 뉴진스 굿즈를 샀었다, 뭐 민희진 대표를 존경했었네, 뭐 어쩌네 하면서 마치 신입사원의 그런 느낌이 막 들었었거든요. 저도 엄청 속았었어요. 이 사람이 신입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민희진 대표나 임원이 좀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기업이 극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신입이면은 좀 이렇게 감싸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의 여력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경력 7년 차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냥 와, 이 사람 정신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소패 뭐 이런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봉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적법한 징계 절차도 없이 사전 고지도 없이 직원의 연봉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심지어 징계를 거쳐 감봉할 때도 법에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한도가 당연히 있긴 하겠죠. 근데 이분은 1억 3천을 받았었잖아요. 그럼 임원급인데 임원급한테도 그냥 일반 사원과 동일한 그런 연봉 테이블이나 이런 협상을 해야 되는 건지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임원이라고 쳐요. 아니, 제가 만약에 이 퇴사자라고 치자고요. 근데 제가 아무 일도 안 해. 제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1년 내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아. 근데 연봉이 1억 3천이야. 근데 대표는 이 사람을 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했다면은 자를 수 없어요. 근데 1억 3천이면 이 사람이 프리랜서로 그 계약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연봉 테이블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내부적인 것이라서 알 수가 없는데 여튼 이 사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업무 능력이 부실하고 그렇다면은 감봉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감봉을 요구했을 때 본인이 못 받아들이면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1억 3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본인이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못했을 경우에는 연봉 삭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사업 리더처럼 묘사를 했다. 저를 무슨 사업 리더처럼 묘사하셨던데 제게 언제 리더의 권한이 주어졌습니까? 저는 제 밑에 팀원 한 명은 일개 스태프였습니다. 이런 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억 3천이면은 그냥 1억 3천 값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1억 3천을 처음에 입사할 적에 1억 3천 연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어도해서 받아들이고 일단 입사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증명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권한이 있어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 보통 대부분의 임원들은 자기만의 사업 분야가 있어요. 자기가 사업을 일으키고 자기가 매출을 일으켜서 회사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뉴진스가 잘 안 됐었잖아요. 처음에 홍보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민희진 대표가 어떻게 했죠? 막 여기저기 뭐 브랜드들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우리 애들 써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엠베서더까지 따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협업을 계속 일으켜 왔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뉴진스가 계속 얼굴이 알려지고 여기저기 더 알려지면서 이게 지금의 뉴진스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역량인 건데 이 사람이 7개월 동안 한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리더의 권한을 찾고 있어요. 그게 무슨 사기업이 무슨 공직사회도 아니고 무슨 권한이 있어야 일을 합니까? 자기가 일을 따가지고 들어와야지. 보통 우리 월급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뭐 한 달에 월급을 300, 400 벌면은 우리가 솔직히 그 2배 값은 하고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일을 하면서 어떤 권한이 있어서 일을 합니까? 그냥 맡은 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봉 테이블에서 임원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임원이 하는 일이랑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사업을 계속 일으켜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권한을 찾고 있으니까 진짜 황당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글도 굉장히 조현병 환자처럼 적어놔가지고 저는 진짜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임원들입니다. 어도의 임원들. 그 2명이 있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좀 실명을 좀 까주셨으면 좋겠고
임원들의 업적이랑 타임라인을 좀 같이 한번 보시죠.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굉장히 사이가 나빴죠, 처음부터. 뉴진스를 제작을 하면서부터 사이가 나빠졌는데, 민희진 대표가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임원들인데, 이 카톡들을 보면은요, 임원이 계속 뭐라고 계속 꼬드겨요. 뭐 이거를 합시다. 제 생각은 뭐 이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브를 무너뜨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민희진 대표는 뭐라고 말해요? 그냥 대박. 그러면 좋겠다. 그냥 이러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이제 뉴진스 부모님께서 이제 클레임을 거셔가지고 보고를 하려고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하이브에서 그때 이제 공격이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민희진이 배임을 하고 있다. 민희진이 템퍼링을 하고 있다. 뉴진스를 빼가지고 도망간다. 그렇게 막 언론에다 쐈어요. 그 상태에서 이 임원 뭐 A인지 B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이브의 임원, 그러니까 이모 씨를 찾아가서 죄다 불어버린 거야. 말이 좋아서 협박당했다고 한 거지 그냥 다 불어버린 거잖아. 그렇게 하고 나서 민희진 대표가 배임으로 고발을 당하죠. 그리고 뭐 가처분 신청 이런 것도 했죠. 근데 이 배임 고발 때 이 임원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 퇴사자 문제도 똑같아요. 퇴사자가 이렇게 막 민희진 죽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인스타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퇴사자를 가혹하게 다룬 거는 그러니까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뭐 시읒 희롱이라든지 그런 거에 문제가 된 거는 이 임원이라고. 임원인데 또 이 퇴사자는 그 임원과 화해를 했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인데 이 정도면 임원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민희진 대표 입장이라면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을 쳐내거나 아니면 이 사람 뭐 흥진소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후다를 따가지고 그냥 조져버렸을 건데 이런 사람을 신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냐고. 솔직히 이 임원들의 이 업적이나 타임라인들을 보면은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막 무속인이랑 대화하는 그런 거에만 다들 꽂혔었잖아요. 뭐 애기가 뭐 과자를 먹고 싶어 하네 뭐 하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어떤 기괴한 그런 카톡에 대해서만 보고 근데 이 임원의 업적을 보면은 얘가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회사라는 게 솔직히 다니면 좋지만 솔직히 요즘 20대들은 회사 안 다닌다 그러잖아요. 직업을 안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사람들이랑 막 엮이고 섞이고 막 사장, 임원, 부장, 팀장, 차장, 과장, 뭐 대리부터 시작해서 신입으로 들어가면은 다 그 사람들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하려고 하냐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키워 가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뭐 좀 힘들더라도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하시는 게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거긴 안 망할 거 아니야. 그런 데서 이제 그냥 좀 편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퇴사자분도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 같은 걸 하셨으면은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정치 성향도 좀 그런 성향이시고. 근데 사기업은 그런 거 아닙니다. 사기업은 그냥 극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도태될 뿐이고 도태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도태되었는지 도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체크는 없이 그냥 뭐 희롱을 했네, 민희진 대표가 그걸 감쌌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는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거짓말 한 것들이 지금 여러 개 드러났어요. 그래서 결론을 하자면은 퇴사자분은 좀 닥치고 이제 고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희롱을 당했다면서. 그거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허위사실로 인스타 게시물이 작성되었었죠. 이거는 이미 제가 충분히 밝혀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게시물 작성이 있을 시에는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뭔지 아시죠? 죄가 없는 사람을 함부로 신고하고 그렇게 담궜을 때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데 원래는 무고죄가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일부러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은 잘 모르고 신고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분명히 허위 사실을 밝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시면은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다. 자신이 있으시면은 오늘이나 내일 한 번 더 글 더 올려보세요, 인스타에. 그러니까 무능하면 집에 좀 계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능하면 집에 계시고 그거를 막 여성주의나 이런 걸로 땜빵을 하려고 들지 마시라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내용이나 뭐 공무원 사회나 교직원 사회에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먹거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나 하는 거지. 이런 사기업에서 무슨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경력 7년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급이 안 되는 그런 게시물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하기로 했어요. 그 영상을 막 이렇게 정성껏 만드는 게 진짜 현타가 오더라니까. 영상을 엄청 정성스럽게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다? 미친놈이구나. 힘들지는 않은데 시간이 많이 뺏겨서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한 2년 정도는 민희진 대표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편하게, 저한테 편하게 그렇게 가도록 할 텐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